커피를 항상 챙겨 먹을 때는 피곤한 상태에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온 지 한참 됐는데도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브레빌사의 밤비노 플러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밤비노 500 플러스고, 브레빌이라는 회사는 해외에서 꽤 유명한 커피 브랜드 회사예요. 미드 하이엔드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커피 머신이고 꽤 평이 좋아가지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여기 올려놓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뒤에 1.8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통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다 떨어지면 작동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버튼은 간단하게 3개밖에 되어 있지 않고 기압계가 표시되는 커피 머신들이 꽤 많은데, 어차피 일반인들이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먹을 때는 그 기압계가 오히려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커피를 못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없는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애초에 핸드폰 배터리 잔량도 숫자로 표시하는 게 귀찮은 저로서는 커피 내려올 때 압력이 몇인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커피가 잘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눈으로 맛으로 보면 되니까 저는 그거 없는 제품으로 부피 좀 작은 걸로 샀습니다. 브레빌 밤비노 500 플러스의 장점은 일단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반자동으로 작동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라인더가 같이 딸려오는 제품은 크기가 한 이만하고, 안 딸려오는 제품은 요거보다 작은 애들도 많은데, 얘는 일단 장점이 아주 큰 게 2가지가 있어요. 커피를 내릴 때 아메리카노만 드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라떼를 드시는 분들은 항상 밀크폼 만드는 게 문제거리였잖아요. 저도 그랬고, 밀크폼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쳐다봐 줘야 되고, 그런데 이 제품은 자동으로 밀크폼을 만들어줘서 정말 유용해요. 그냥 우유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밀크폼이 차오르고 끝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2번째는 커피를 내릴 때 뜨거운 물이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3초.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머신도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빨리 끓는 편이거든요. 30초 안에 끓어서 처음에 와 했는데 얘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릅니다. 얘는 마치 원래 전원을 켜놨던 것처럼 뜨거운 물을 안에 갖고 있는 정수기가 있는 것처럼 진짜 기가 막히게 빠르게 물이 끓어가지고 빠르게 커피를 만들어 먹고 싶으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기능으로도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통이 크니까 언제 물을 채웠는지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을 만큼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원샷, 투샷 내릴 수 있고 스팀 내리는 기능 끝, 그리고 온도는 3단계, 커피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포도필터 2개가 같이 오는데 원샷 사이즈와 투샷 사이즈를 같이 줍니다. 원샷 사이즈는 8에서 10g의 원두가 들어가고 투샷 사이즈는 14에서 18g의 원두가 들어갑니다. 저는 투샷 하면 보통 20g으로 했었는데 얘는 투샷 같은 경우는 18g이에요. 같이 구성품으로 청소할 때 주는 키트도 하나 주는데 얘는 필요 없고, 원하는 크기의 포도필터에다가 베스켓을 끼워주면 끝납니다. 근데 얘가 조금 제 거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끼우잖아요? 그러면 뺄 때 얘가 같이 안 딸려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좀 기가 막힌 문제가 있고, 얘는 이제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커피 장인님께서 이걸 사용해서 이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템퍼도 있지만 요즘 디스트리뷰터가 더 유행이라고 해서 간략 하나만 이렇게 줍니다. 54 다이아미터 필터 베스킷을 사용하는 거고, 템퍼 같은 경우에는 사제 쓰실 거면 53mm로 사셔야 맞아요. 이게 애매하게 1mm가 작아서 54를 사시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브레빌 밤비노를 사면 템퍼를 같이 하나 줘야 되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이 웨어하우스에 있던 반품된 제품을 싸게 사가지고 350불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였죠. 템퍼가 같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 문의를 해서 템퍼를 받아냈습니다. 30불짜리 하는 템퍼인데 색깔은 얘랑 마음에 안 드는 매치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돈 주고 사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내려오는 구멍은 어쨌든 포도필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무구멍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물 내려오면은 여기 이걸 빼서 물을 따로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꽉 차면 여기 있는 빨간 게 튀어나와가지고 물 버리고 다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오토 밀크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걸로 온도를 재면서 우유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기능이었어요. 우유도 되고 두유도 되고 다 됩니다. 거품이 생기는 건요. 물에다가 세제 넣어서도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겠고, 앞부분은 이거 돌려서 안에를 분리해서 닦아줄 수가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닦아줘야겠네요. 그러면은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지난번 영상에서 찍었던 샤르도르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원두 무게 재서 여기다 넣고 눌러주고 원두가 나오겠죠? 나온 원두를 넣어줍니다. 템퍼 말고 디스트리뷰터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가루가 디스트리뷰터는 별로 안 좋아서 그냥 템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다 나르기도 하고, 그냥 디스트리뷰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커피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걸 보고 이가 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초보자가 하는 영상 설명이라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띄우는데 살짝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내릴 때 두 구멍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산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첫 구동입니다. 전원을 켜주시고 아무거나 눌러도 전원은 켜지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누르시면 끝납니다. 바스킷을 원샷 바스킷을 사용했는데 투샷으로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마치 물이 끓어 있는 것처럼 내립니다. 뭔가 계량을 대충 했는데도 이 정도면 꽤 고르게 잘 나왔고요. 크레마도 훌륭하고 정말 괜찮은 에스프레소 머신이라서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제품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괜찮은 제품이에요. 물 온도를 뜨겁게 하면은 엄청 뜨겁고요. 제일 낮게 해도 조금은 뜨겁습니다. 그냥 저는 기본 세팅으로 하고요. 밀크폼 같은 경우에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해도 거품이 많은 편이에요. 3단계를 하면은 거의 우유를 조금만 넣어도 꼭대기까지 다 차가지고 카푸치노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유가 가능해집니다. 우유는 서울에서 매일 만드는 그런 우유랑 두유를 사용했고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괜찮을 겁니다. 먼저 우유부터 테스트 해드릴게요. 밀크를 담는 저거가 같이 오는데 우유는 많이 안 넣을게요. 이 정도? 100ml 넣은 것 같은데 많이 필요 없어요. 기본 세팅인 2칸으로 우유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의 밀크폼이 조금 좀 요란하긴 하네요. 제가 손댈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러고 냅두고 그릇을 닦던가 딴 걸 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단점은 이제 커피랑 밀크폼을 동시에 하실 수는 없고 한 번에 하나씩만 되기 때문에 보통 커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딴짓을 하면서 우유를 끓이시면 됩니다. 라떼를 만드실 때 카라멜 마키아토나 모카를 만드시면 시럽을 넣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잡아서 넣고 시럽을 넣은 다음에 열심히 섞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카라멜 시럽을 넣고 딴 거 한 다음에 우유가 다 됐죠? 그러면 알아서 끝납니다. 이거 행주로 한번 닦아줘야 되는데 시연 중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100ml 적은 양의 우유를 하면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우유로 라떼 아트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밤비노 플러스로 밀크폼을 만들면 입자가 곱지 않아서 거품이 뭉텅뭉텅 떨어집니다. 물론 제가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이 한 거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도 라떼 아트는 간단하게 하시거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떼 가볍게 완성했고요. 아이스로 드실 경우에는 뭐 우유 안 끓여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지만 얘가 물 끓이는 속도가 발군이에요. 어떤 거를 사용해도 물을 바로바로 3초 안에 끓여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원샷을 누르면 30ml, 투샷을 누르면 60ml가 나오는데 원샷이어도 한쪽 구멍으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똑같이 두 구멍으로 나오는데 15, 15ml, 30, 30ml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설정하고 싶으시면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지금 전원이 켜졌는데 불이 꺼졌잖아요. 이거의 의미는 물이 떨어져서예요. 물이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지 않고 커피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 주셔야 돼요. 물을 채워오면은 다시 빛이 돌아오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버튼을 동시에 2초간 누르시면 빛이 깜빡깜빡거려요. 이때 첫 번째 걸 누르시면 추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그 볼륨이 저장이 돼요. 이러면은 물이 추출이 시작되죠. 근데 안 끝날 건데 이런 식으로 끝이 안 나죠. 이때 누르면은 정확한 용량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팅이 됐어요. 첫 번째 버튼은 아메리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룽고보다 더 길게 뽑아내도록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똑같이 투샷 60ml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가운데로 와줘야 밀크폼이 제대로 잘 생긴다는 거. 아까 제가 시연할 땐 약간 구석 쪽에 놔가지고 벽에 다 닿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좋고요. 보통 우유는 60에서 65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로 우유를 데우고 싶으시면은 이 막대기를 들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계속 스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다가 다 끝나시면 버튼 눌러주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센서에 닿았을 경우에만 오토 텍스처링이 되는 거고, 원하시는 대로 우유를 만들어 먹는 기능은 커피 머신 브레빌 밤비노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가격이 좀 단점이었던 게 옛날엔 비쌌어요. 물론 지금도 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거 상위 기종들이 많이 나왔고 이것저것 할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할인 기간에 사가지고 좀 싸게 샀죠. 그래서 50만원 안 되는 돈으로 샀는데, 물론 캡슐 커피 머신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에요. 대신 얘가 있으면은 카페에서 먹는 그런 커피를 그대로 집에서 마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손이 많이 안 가고 편리한 편이라는 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커피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점심 먹고 느긋하게 차 한잔 이렇게 할 때 티타임으로 즐기기 좋은 커피 머신으로는 부피도 작고 디자인도 깔쌈한 편이어서 이 제품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여전히 캡슐 커피 머신을 더 많이 사용은 하는데 주말에 집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할 때는 손님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싶을 때는 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브레빌 870 사용했었는데 커피 그라인더가 같이 붙어있는 것 치고는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전자레인지 두는 것처럼 둘 때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에게 처분을 하고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는데 3개월째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 얘는 리뷰를 왜 안 했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커피 머신은 이제 좀 과다하게 싶을 정도로 많아지는 바람에 당분간은 커피 머신을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브레빌 밤비노 500 플러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